안녕하세요. 행운빠빠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우리는 폴스타를 통해 전기차 기업이 관세와 기술 안보라는 벽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는지 제가 중국 자본의 저주라고 부른 그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산업에서 같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아닙니다. 명품입니다. 130년 역사의 프랑스 하우스, 랑방입니다. 1889년 파리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쿠티르 하우스, 즉 고급 맞춤복을 만드는 전통 명품 브랜드입니다. 샤넬보다 먼저 태어났고 디올보다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유럽 상류층과 왕실이 입던 브랜드. 한때 랑방은 우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브랜드는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글로벌 명품 시장은 루이비통과 디올을 거느린 LVMH 그리고 구찌의 케어링 같은 거대 그룹 중심으로 재편됐고 랑방은 그 흐름에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적자는 누적됐고 성장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2018년 구원처럼 등장한 것이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푸싱그룹,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 복합기업입니다. 이들은 랑방을 인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랑방을 글로벌 럭셔리 그룹으로 키우겠다.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확장이 시작됐습니다. 제 도약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명품은 공장을 파는 산업이 아닙니다. 스토리를 파는 산업입니다. 역사, 전통, 철학, 그리고 정체성. 가방 하나, 드레스 한 벌의 가격에는 원가만 들어 있는 게 아닙니다. 파리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 구조가 바뀌는 순간 이야기 결이 달라집니다. 프랑스 명품이 중국 자본에 인수되는 순간 시장의 질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브랜드는 여전히 프랑스 하우스인가? 아니면 중국 자본이 지배하는 글로벌 기업인가? 과거에는 이 질문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국적을 초월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돈일 뿐 브랜드의 가치는 창작과 디자인에서 나온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미중 갈등, 유럽의 대중 견제 강화, 공급망 재편,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본의 국적은 점점 더 정치적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자본시장은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브랜드의 역사보다 지배구조를 먼저 봅니다. 확장 계획보다 정치적 리스크를 먼저 계산합니다. 랑방은 글로벌 확장을 선언했지만 투자자의 질문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회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그 소속은 미래의 리스크가 되지 않는가? 푸싱그룹은 단순 투자자가 아니었습니다. 랑방을 중심으로 여러 패션 브랜드를 묶어 랑방 그룹을 만들고 뉴욕 증시에 상장시키며 글로벌 럭셔리 플랫폼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자본을 동원해 몸집을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보한다. 겉으로 보면 LVMH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품 산업은 단순 규모의 게임이 아닙니다. 이 산업은 시간이 쌓여서 힘이 생깁니다. 브랜드는 인수한다고 바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스토리는 돈으로 단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은 그 점을 냉정하게 봅니다. 상장 이후 랑방그룹의 주가는 기대만큼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브랜드의 유산은 화려했지만 재무는 불안했고 수익 구조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확장은 좋은데 지속 가능성은 있는가? 성장은 말하지만 이익은 언제 나는가? 그리고 그 뒤에 또 하나의 질문이 붙습니다. 지배 구조는 정치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운가? 여기서 폴스타와 닮은 지점이 드러납니다. 산업은 다르지만 구조는 비슷합니다. 유서 깊은 브랜드 위에 중국 자본이 얹힌 구조, 그리고 글로벌 블록화 시대. 이 조합은 점점 더 복잡한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폴스타는 관세의 벽 앞에 섰습니다. 기술 안보의 벽 앞에 섰습니다. 그 벽은 눈에 보이는 장벽이었습니다. 하지만 랑방이 마주한 벽은 조금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정체의 벽. 명품은 합리성보다 감성에 가까운 산업입니다. 소비자는
제품을 사는 동시에 그 브랜드가 가진 문화와 세계관을 삽니다. 그런데 그 세계관의 소유자가 바뀌는 순간 소비자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전통인가? 아니면 중국 자본의 글로벌 프로젝트인가? 이 질문은 매장에서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시장에서는 조용히 가격에 반영됩니다. 프리미엄 대신 할인, 기대 대신 경계, 확장 스토리 대신 리스크 프레임.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있을 때는 이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계가 블록으로 갈라지는 순간 자본의 국적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평가 요소가 됩니다. 기업은 제품으로만 평가받지 않습니다.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어떤 자본이 뒤에 서 있는지 그 구조 자체가 가치에 포함됩니다. 랑방은 바로 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편의상 중국 자본의 저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처럼 보입니다. 자금이 들어오고 확장이 가능해지고 침체된 브랜드는 다시 숨을 쉽니다. 하지만 세계 질서가 갈라지기 시작하면 그 자본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디스카운트 요인이 됩니다. 폴스타는 관세와 기술 규제의 벽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랑방은 정체성과 지배 구조의 벽 앞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산업은 다릅니다. 자동차와 명품. 하나는 제조업이고 하나는 감성 산업입니다. 하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글로벌 블록화 시대 중국 자본이 깊숙이 들어간 기업은 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숫자로 돌아옵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신뢰. 자본은 정말 국적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국적이 결국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랑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폴스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다시 나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 우리가 소비하는 브랜드들, 그 뒤에 서 있는 자본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제는 그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흐름이 한국 기업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